제가 지금 온 이곳은 역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하는 국회 헌정회관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역대 헌정 회장님들. 회장님들. 예, 제 초대 네. 곽상훈 민의원 의장도 지내시고 헌정회장도 지내시고 네네. 전임자가 김일윤 네. 회장이셨고 또 고전이 유경현 의원. 저희가 조금 전에 이 헌정회관 회의실 잠깐 갔다 왔잖아요. 이 헌정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조금 말씀을 주세요. 국가 최고 원로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직 국회의원의 모임입니다. 네. 헌정회 사상 민주당 네. 성향의 헌정회장이 나온 게 처음이세요. 뽑혀서 헌정회장이 되는 것은 민주당 출신은 처음입니다. 네, 선출. 거기다가 네. 덧붙여서 저 재선까지 됐어. 그러면 딴 분들이 아프셔서 잘 안 됐겠죠. 또 이렇게 또 겸손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 30년 동안 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시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복화대학교 17년인가 후배라고 그래서 네. 찾아왔었어요, 언젠가. 그런데 왜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언제 찾아오셨어요? 그 몰라, 이거 한 이제 25년, 30년 됐는데 검찰청에서 별명이 정대철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들이 넓적해서 그래서 그거 다요. 그래서 다요. 그래서 한번 원판을 배우러 왔다 그래서 그 학교 다녔어요. 17년 후배입니다. 아이고, 나한테 재패 가는 줄 알고 검사가 온 말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친해서 그날부터 급격히 친해지셨겠는데요? 갑자기 나와서 그날부터 막걸리하고 맥주 마셨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마신 적이 아무리 적어도 한 30번은 넘을 겁니다. 아니야, 한 100번쯤 될 겁니다. 좀 더 말씀하시면 이제 300번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했을 때 이거 듣고 어떤 심정이셨어요? 아이고, 이거 대통령께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계엄 선포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내란 상태에 있어서 국민에게 특별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여건과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계엄을 선포하셔서 큰일 났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영수회담도 좀 하고 다양한 소리를 좀 들어라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대통령 되고 나서는 한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리는 했어요. 내가 정치 친화적으로 바뀌어라. 경륜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고 또 그들의 충고와 진언과 자문을 받아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그게 좀 잘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그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 실장은 정치 경험이 많았는데 네. 그 밖에는 내각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정치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당적 논란이 지금 상당히 커요. 지금 짐이 되니까 넌 나가달라 이런 뜻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네. 예, 과거 대통령들 보면 김영삼 대통령도 당적을 떠났습니다. 네. 그건 이회창 씨가 요구청해서 그런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필요해서 당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당에서 필요로 하고 지금 당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스스로든가 권면해서 그 당적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생각하시기에는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라고 보세요? 강점이라는 것은 국민 지지가 지금 제일 높다는 게 네. 강점이죠. 그것도 당원 지지가 거의 90%로 당선된 건 저는 이런 것도 제가 민주당을 해봤습니다. 민주당 네. 대표까지 했지만 처음이고 그의 실천력과 유연적인 아주 부드러운 입장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 네. 굉장히
장점이고 네 번째는 그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이 그가 성남시장을 두 번째 할 때 그 나중에 평가를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94.6%라고 그래. 이건 굉장히 높으면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 단점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1956년 창당 이래 비주류가 없어졌어.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게 약간의 독선적, 독단적인 성격이 이거를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나.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민주당에 비주류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지금의 이제 주류와 의원들은 이게 그냥 우리 당심이다. 그리고 이게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마감해서 그렇죠. 1956년에 해공 신익희 선생, 유석 조병옥 박사가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비주류 없는 건 처음이에요.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없도록 만들어진 거지 그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agree to disagree. 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당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이기려면요. 현재로서는 단일화에 조금 그래도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정몽준 후보, 선대위원장 모두 하셨잖아요. 노무현 때를 해보면요. 그 당시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선 후보의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하고도 의논 안 하고 네. 그 참모들하고 의논 안 하고 거기다 또 원로들 뭐 김원기 씨 비롯하고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단일화하자고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깜짝 놀래갖고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뭐 개인적으로 나보고 형님 하니까 네. 나보다 한 2-3살 밑이에요. 형님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 의논 좀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러다가 낭패도 보고 이러다가 당의 존폐 위기. 만약에 거꾸로 가서 정몽준 씨가 됐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린단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으로 갑자기 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예비했어야지. 물어주도 안 보고 그래도 뭐 저질러 놓은 걸 어떻게 해요. 여론조사가 노무현, 정몽준 비슷비슷했어요. 어떤 거는 정몽준 씨가 높았어요.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기를 합의를 하고 대표가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아무튼 정말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정말 안타깝고요. 저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고비고비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마지막 판에 폐기까지 해서 제가 노무현 후보를 끌다시피 해서 정몽준 후보 집에 가서 노무현 그것이 대통령 후보는 안 가갔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셨어요? 물론 안 갔다고 그랬죠. 차 타고 가는데 나보고 개인적으로는 형님 어디 가는 거예요? 정몽준 뭐 형, 야 차 돌려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그 차 돌려서 다시 여의도로 가는 걸 좀 이따 차 돌리세요. 돌리고 이화대학교 옆에 가니까 또 차 돌려 그래서 좀 이따 당장 차 돌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조금 가다가 차 돌리세요. 밑에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싶어 하지. 차 돌리지. 중앙청 앞에 가는데 난 못 가요. 차 돌려! 그래서 그래서 정몽준 평창도 집에 가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다행히 정몽준 씨가 안 나왔어. 다행히 안 나온 건가요? 다행이지. 나와서 친절하게 그러면 효과가 없었지. 그냥 홀대 받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지금 내일 아침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에 주 후보가 남의 집 앞에서 비 맞고 추루 서 있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동정받겠어. 맞아요, 난 그때 그 계산을 그랬어요. 했거든. 그럼 그걸 계산하고 가신 거예요? 계산했지 나야 계산했지. 아니 그 전에 먼저 신부를 불렀어. 이재정이라고 네. 교육감 하는 분이야. 나하고 고등학교 동생이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이후에 그래도 민주당이 한 번 더 잡아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 필요성에서 노무현 후보를 축복해 주시고 민주당을 축복해 주시고 막 그냥 쏟아놓듯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내가 눈물이 나와. 가만 보니까 노무현 울려고 그래서 내가 쿵쿵 쳐.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지금 텔레비전이 다 이렇게 있는데 뭐 짚는 척하고 이렇게 딱 이러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보다 3년 후배인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저를 그 노무현 정몽준 집 갈 생각을 했고 그걸 안 가갔다는 나를 3번씩이나 차돌려고 그러는 거 끌고 가서 형님 고맙습니다. 만나 죽는 날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아까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여쭤봐서 지금 묻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 대선 주자로서 강점과 약점 뭐가 있을까요? 나 김문수 후보는 사실 자세히 몰라요. 어, 그러나 네. 서울대학교 후배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강한 진보론자였어요. 네, 맞. 돌아서서 온건 보수파로 됐다. 네. 난 이것도 학생 때는 그랬지만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바꾸는 걸 도리어 괜찮게 생각한다. 그 청렴한 지금 집도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혹시 단점이 있다면 극우 보수 쪽에 했던 모 목사님하고 소위 말하는 광장에 거기서 같이 정당을 했습니다. 그 판단을 좋게 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지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헌정 회장으로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여야 된다라고 짧게 한 말씀 주시면. 시대 정신은 3가지가 있다고 늘 내 마음속에. 첫째,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는 일이다.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3가지를 나는 시대적인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런 이 시대적인 소명을 마음에 잘 두고 또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길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요구하는 리더의 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 시대에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용서, 화해, 포용의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야, 찬탄, 반탄, 그 세대, 그다음에 젠더 이런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이제 정치 지도자는 이제 대통령은 되면 화해, 용서, 포용을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 같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딴 면은 몰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따님을 만나서 용서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150억을 도와줬던 사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씨를 5번이나 만나서 직권 경험을 들어서 나 우연히 전두환 씨를 나중에 만나니까 나보고 나 김대중 대통령 존경합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한테 직권 경험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좋고 나쁜 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난 이 용서, 포용, 화해의 김대중 대통령, 용서, 화해, 포용의 넬슨 만델라는 난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런 대통령이 좀 특별히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선 나오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네. 권력에 있더라도 사적인 보복 같은 걸 하지 말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이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식 질문입니다. 이 시대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시대 노래 갑자기 아이고 내가 나는 팝송을 좋아했는데 네.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면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럼 그 노래 한번 한 소절만 살짝.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라라리 라라리. 와. 저희 스태프들이 다 박수를 치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기 고맙습니다.